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요즘 일본 중산층과 상위 전문직 가정 사이에서 서울행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바로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이 수천 명.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오가며 20년 넘게 국제금융 컨설팅을 해온 다카하시 리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게 한국은 믿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20여 년 전 홍콩 프로젝트에서 한국 파트너의 돌발 계약 파기로 막대한 손실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편견을 뒤흔드는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들이 갑자기 한국 이주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두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문의가 들어와요. 다카하시 이사님,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투자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한국 거주를 위한 자산관리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27살 때였어요. 도쿄 지점에서 일할 때 한국 기업과 대형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파트너 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말이죠. 그때 저희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고 저 역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제게 예측 불가능하고 장기 계획이 서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박혔어요. 그런데 지금 제 고객들이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한국보다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어떠세요? 훨씬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권해봤지만 대부분 한국을 고집했어요.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 중산층 가족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문의 건수가 3배나 늘었어요. 회사 사장님도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에 씨,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고객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내심 불만이었어요. 왜 제가 그 불안정한 나라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요. 우선 데스크 리서치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자 현황 등을 살펴봤어요.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20년 전 그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마 일시적인 유행일 거야. 곧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대충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문의는 계속 늘어만 갔어요. 그때 사장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리에 씨,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이론만으로는 고객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20년 만에 한국 출장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20년 전에 봤던 그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빨랐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줄을 한참 서야 했는데 말이죠.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일 뿐이야. 속은 다를 거야.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도 다양했어요.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 택시까지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철 안에서 본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승객들도 질서정연했고요. 20년 전 기억과는 많이 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는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복잡했지만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다국어 안내 서비스였어요. 일본어 안내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도 편리했고요. 이거 일본보다 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겉모습만 좋아진 거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서비스도 꽤 괜찮았어요.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강 주변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 쓰라린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첫날 저녁은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직원이 일본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봐야겠어. 고객들이 왜 이 나라에 관심을 갖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날 밤, 저는 내일 일정을 정리하며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뭔가 예상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첫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의 주요 거주 지역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도 지하철이 정시에 운행되더라고요. 일본만큼이나 정확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거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20년 전에 봤던 그 서울이 맞나?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나 신주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소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기본적인 일본어는 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 일본분들 문의가 많이 일었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이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교육 환경이 좋고 의료 시스템도 발달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생활비가 일본보다 저렴하면서도 생활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몇 곳을 실제로 구경해봤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관리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면 일본 중산층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겠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실제 살아보면 다를 거야. 점심시간에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홍대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카페,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고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일본 손님 많이 오세요? 제가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이 일었어요. 한국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정말 간편했습니다. 일본보다 디지털화가 더 진행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병원가를 둘러봤습니다. 강남 지역의 대형 병원들을 구경해봤는데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한 병원에 들어가서
외국인 진료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일본어 통역 서비스도 있고 의료진 중에 일본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의료 수준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고 외국인들도 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네. 그날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어요. 하루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해봐야겠어. 셋째 날, 저는 강남 지역 부동산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투어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카모토 유미코라고 합니다.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일본 여성이 인사를 건넸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다카하시 리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투어가 시작되면서 유미코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유미코 씨는 언제부터 한국에 계신가요? 6개월 전에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 파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착했어요. 유미코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경쟁도 심하고요. 첫 번째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유미코가 계속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 와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웃음도 많아졌죠. 정말요? 한국 교육도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물론 입시 경쟁은 있지만 일상적인 학교 생활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도 늘어나고 있고요. 유미코가 스마트폰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밝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축제 때 찍은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순간 저는 뭔가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단지에서 유미코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생활 인프라가 정말 편해요. 지하철 한 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배달 서비스도 빠르고 정확해요.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더 편해요. 특히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유미코의 말에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더라고요. 이웃들도 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시고요. 유미코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한국어 교실도 있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오후의 마지막 아파트를 구경할 때 유미코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리에 씨,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교육 관련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투어가 끝나고 유미코와 헤어질 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리에 씨도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미코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유미코가 보여준 아이 사진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 밝은 웃음이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미코가 말했던 그 편리함이 정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해봤어요. 앱 하나로 진료과 선택부터 시간 예약까지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복잡하게 예약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예약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어요. 외국인 서비스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일본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진의 전문성도 일본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줄 몰랐네. 병원에서 나와서 공과금 납부를 해봤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까지 한 번에 처리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하네. 점심시간에는 문화시설 예약을 체험해봤어요. 국립극장 공연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매했는데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오후에는 은행 업무를 봤습니다.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직원이 일본어로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서류 처리 속도도 빠르고 친절하기까지 하네. ATM, 기계도 다국어 지원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일본어 화면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배달 앱을 사용해봤어요. 정말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배달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주문한 지 30분도 안 돼서 도착했네. 일본보다 빠른 것 같은데? 그날 하루 종일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건 한국이 정말 디지털 선진국이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놀란 건 행정 서비스였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편하겠네. 다섯째 날에는 교통 시스템을 더 자세히 체험해봤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를 모두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앱도 정확했어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지하철 막차 시간은 언제인지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교통 시스템도 좋지만 한국도 전혀 뒤지지 않네. 그때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한국이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 처음으로 과거의 편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유미코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미코 씨가 말씀하신 게 맞네요. 정말 편리하고 체계적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 줄이야.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고객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써야겠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일주일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이주 상담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출장 전에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였는데 돌아온 후에는 하루에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어요. 다카하시 이사님, 한국 강남 지역 아파트 투자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살고 싶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30대 젊은 부부부터 60대 은퇴 준비하는 분들까지요. 특히 중산층 가족들의 장기 거주 관심이 높았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아예 생활 기반을 옮기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지? 궁금해서 몇 분께 직접 물어봤어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온 지인들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 교육 환경이
일본보다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해서요. 저희 회사 동료가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생활비도 저렴하고 문화생활도 풍부하다고 하네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 사장님도 이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리에 씨, 한국 출장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고객들 문의가 너무 많아서 빨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말이죠.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일본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고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일본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에 지친 가족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고객 상담이 더욱 늘어났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해드리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사님이 직접 다녀오셔서 그런지 설명이 정말 자세하고 현실적이네요. 이런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한국의 모든 면을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실제로 장기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경험담을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어.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조사해보자. 회사에 두 번째 한국 출장을 요청했어요. 리에 씨, 좋은 생각이에요. 고객들 문의가 이렇게 많은데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사장님도 흔쾌히 승인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검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 말이죠. 이번에는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을 더 많이 만나봐야겠어. 유미코에게도 연락했어요. 또 한국에 오신다고요? 반가워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두 번째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두 번째 한국 출장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유미코가 소개해준 일본인 커뮤니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리에 씨, 오늘은 우리 일본인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강남 지역의 한 카페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다 히로시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됐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인사를 건넸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도쿄에서 회사원을 30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카페를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정부 지원도 있고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히로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일본에서는 평생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토 미치코예요. 45살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지금은 통역 일을 하고 있어요. 45세 새로운 언어를 배우셨다고요? 네, 한국에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미치코 CMR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또 다른 분은 60대 여성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타나카 요시코입니다. 일본에서 은퇴한 후 한국에 와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어요. 요가 강사요? 한국에서는 시니어층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안정만 추구했는데 이분들은 모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네. 특히 워킹맘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워킹맘에게 친화적이에요. 육아휴직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복직 후에도 차별이 적어요.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덜해요. 점심 후에는 실제로 한국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50세에 조기 퇴직했어요. 한국에 와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이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한국 직장 문화는 어떠세요? 생각보다 개방적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환영하고 연령에 따른 위계 질서도 일본보다 덜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안정만 추구했구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모임이 끝나고 유미코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리에 씨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 보세요. 40대는 아직 젊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안정만 줬던 내 삶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하루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혹시 나도 이분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에 일본인 전문 금융 컨설팅 사무소를 열고 앉아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47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니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몇 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일본을 떠날 수 있을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히로시 씨와 미치코 씨의 도전 정신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고객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님, 한국에 직접 사무소를 내시면 어떨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변화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장님이 놀라셨어요. 리에 씨, 정말 한국에서 창업하실 건가요? 여기서 승진도 보장되어 있는데요.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고요. 사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응원해 주셨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문은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면서 과거를 많이 되돌아봤어요. 특히 20년 전 그 실패 경험을 말이죠. 그때의 상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변화를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 과거의 아픈 기억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후 유미코와 함께 일본인 정착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리에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저도 처음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사무소 운영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인맥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년 일본인들의 한국 정착 상담이 주요 업무가 되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 있으니까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보니 정말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고객들에게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드렸어요. 한국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인 친구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안정만 추구하던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전하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매일 아침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리에야, 정말 밝아졌구나.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행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20년 전 실패했던 한국 프로젝트 때문에 이 나라를 멀리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신중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상처에는 의미가 있구나. 지금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내일도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겪은 변화처럼 다른 분들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시작한 저희 두 번째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